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장압 기동 중에서 리액터 기동 제어 회로를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를 한번 알아봅시다. 마찬가지로 제어 회로도 배선 재료, 전선 압착 단자, 전원 튜브 등이 필요하고 제어 기구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셀렉트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 팔로 램프 등 그리고 전자갱전기, 전자접촉기, 그리고 제어 패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자대에 터미널 블럭이죠.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 그리고 파일럿 램프, 그리고 전자계전기, EOCR, 그리고 전자접촉기, MC,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구는 동일합니다. 수공구로 이제 펜치, 니퍼, 와이어 스트리퍼, 전동 드라이버 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작을 확인할 삼상 유도 전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줄자도 필요하겠죠. 안전 유의사항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작업 전 반드시 안전 규정을 숙지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 안전화, 보안경, 작업복, 마스크, 기마개, 장갑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용 보호구는 사용 전 홈, 균열, 파손 등 손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시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드릴링, 노즈, 전기톱 사용과 같은 작업에서는 이물질이 발생해서 이제 눈을 다칠 수 있으니까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고속 절단기 드릴링 작업에는 소음 발생으로 해서 이제 청력 손실이 올수 있으니까 기마개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히트건, 전동톱, 수동톱 등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안전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셔야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작업이 마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업 주변을 정리 정돈을 해야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유념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로도를 한번 봅시다. 수행지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을 위아래 여러분 보기 좋게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봤더니 마찬가지로 RST 선이랑 그리고 이 선이 있네요. 이 선은 어떻게 되죠? 대지 접지랑 모터에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접지를 이제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우리가 의미 검증 때도 해봤었지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바로 실격 사유가 되죠. 왜냐면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반드시 접지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회로도를 봤더니 우리 해석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MCCB를 거친 RST 삼상선이 EOCR을 거쳐서, EOCR 거치자마자 MC1 동작 1이겠죠. 그리고 MC2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MC1에 대한 동작 1, 그리고 MC2에 대한 동작 2가 주요 관건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MC2 같은 경우에는 쭉 들어와서 상이 그대로 이제 모터까지 연결되는가 반면에, MC1 같은 경우에는 X라는 객체를 거쳐서 모터랑 연결됩니다. 즉, 동작 1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볼게요. 동작 1 같은 경우에는 EOCR에서 MC를 거쳐서 X를 라는 리액터죠. 리액터를 거쳐서 모터에 들어옵니다. 즉, 리액터로 기동할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MC1은 기동에 대한 거고, MC2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EOCR에서 MC를 거쳐서 바로 모터랑 연결됩니다. 즉, 바로 연결돼서 얘는 전격 기동 때, 그러니까 전격 속도가 나올 때 이제 연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리액터를
활용한 기동회로인데요. 이거에 대한 제어 회로를 한번 봅시다. 제어 회로는 R상이랑 T상을 따옵니다. T상이 밑에 쭉 깔리고, 그럼 R상을 쭉 따라갑시다. R상을 처음 봤을 때 바로 EOCR이랑 과전류에서 이제 동작하게 되는 Y의 옐로우 램프, 노랑 램프죠. 노랑 램프가 여기 기구 배치도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바로 옐로우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이상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당연히 EOCR 접점은 변경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자, 그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푸시 버튼 제로가 있네요. 푸시 버튼 제로는 이것도 전체 이전 시간과 같이 전체 회로 리셋 버튼은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끊어지면 이 뒤에 회로는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비접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 전체 회로 리셋 회로입니다. 그래서 누를 때 전체 회로가 꺼지기 때문에 혹시나 이상이 오동작을 해서 초기화 시켜야 한다. 이때 푸시 버튼 제로를 눌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접점이기 때문에 상시 전원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봅시다. 푸시 버튼 1, T, MC1, MC2에 대한 접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될 때를 봅시다. 푸시 버튼 1이 어떤 게 되냐. 푸시 버튼 1이 A 접점에서 접점이 붙어서 B 접점으로 변한다. 그럼 여기 전원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T 릴레이로 들어오겠네요. T 릴레이는 타이머 릴레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시 접점이랑 순시 접점이 있습니다. 순시 접점은 일정 시간 후 동작을 해서 이제 뭐 A 접점인 게 B 접점으로 가고 B 접점이 A 접점으로 동작한 반면에 상시 접점은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동작을 하는 접점입니다. 우리 음검작 때 한번 계속 살폈었죠. 그래서 얘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여기 타이머 그 짝대기 하나만 있죠. 짝대기 하나만 있으니까 얘는 상시 접점이고 전원이 바로 이쪽으로도 들어오면서 얘 타이머의 타이머의 상시 접점 역할은 자기 유지를 하는 목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기 유지가 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먼저 여기 순시 접점 여기 T에다가 T 접점에다가 이렇게 세모 있는 거 있죠? 이 세모 있는 여기가 시간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른 일정 시간 동안 지금 왼쪽은 B 접점이고 오른쪽은 A 접점이네요. B 접점에 이제 전원이 흐르면서 MC2도 B 접점으로 되어 있네요. MC1이 여자가 됩니다. 여자가 되면 이제 리액터에 요 첫 번째 했었죠. 첫 번째 리액터를 거쳐서 모터로 가는 경로로 전원이 들어가게 되고 모터가 기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액터를 통해서 기동이 되다 보니까 전압은 낮아지겠지만 그만큼 리액터에서 보상을 해줘서 모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기동 전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을 해서 딱 모터가 돌아갈 만큼만 공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지금 순시 접점 T가 동작하고 있었죠. 시간이 딱 돼서 B 접점이었던 게 이제 A 접점으로 바뀌고 A 접점이었던 게 B 접점으로 바뀌게 되면 왼쪽은 이제 회로가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자마자 MC1은 이제 여자 됐던 게 취소가 되고 이제 이쪽 MC1 경로로 리액터를 통해서 가는 경로는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MC1에 대한 접점 이쪽으로 가던 게 이제 전원이 흐르면서 MC2로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고 MC2가 여자가 되면서 여기 MC2 경로로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리액터 없이 바로 동작하게 되는데, 즉 이제 그 전에 우리가 Y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끊어주고 이제 기동 전류 크기를 조정을 했다면, 리액터 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머, 그러니까 타이머 회로를 쓰다 보니까 일정 시간만 되면 딱 자동으로, 즉 알아서 이제 그 기동 전류 크기를 변동을 시켜서 이제 모터가 돌아가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건 뭡니까? 즉 이거는 MC1이 여자가 되면 RL1의 램프 요게 켜지고, MC2가 여자가 되면 레드 램프 2, 적색 램프 두 번째 게 켜지게 됩니다. RL1, RL2. 그래서 누른 거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위에서 볼게요. 푸시 버튼 1이 뭐였죠? 결국 시동키 하나만 갖고 있죠. 시동키 하나만 갖고 있고, 우리가 주의할 게 Y 델타랑 다르게 얘는 타이머 릴레이로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전격 동작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즉 얘가 조금 더 좋은 반면에 릴레이라는 그 리액터라는 기구도 필요하고 타이머라는 기구도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단점이 있지만, 자동으로 넘어가고,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회로 전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제 제어 부를 보게 되면 푸시 버튼 1이랑 푸시 버튼 0 두 버튼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구 조작도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시공비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겠죠. 이게 리액터 기동 방법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교재에 있는 걸 보게 된다면 방식은 간단합니다. 기구 부착 위치를 선정하고 접점 번호를 확인하고 결선하고, 임의의 치수를 배치하고, 좀 치수가 불분명한 곳은 임의 배치하고, 그리고 배선 작업을 완성하고 나면 회로 시험기로 주회로, 제어회로, 그리고 단선 유무, 계정기 접점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구를 꽂고 최종 동작을 확인하면 우리 리액터 기동 방법도, 기동회로도 시공 방법, 시공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 팁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시공 팁에서는 리액터 기동 제어 회로 같은 경우는 1차 측, 우리가 MC1이었죠. MC1에 이제 기동 리액터를 연결하여 기동 전류를 억제하고, 기동이 완료되고 나면, 즉 타이머가 시간이 다 돼서 현시 접점이 전환이 되면 이제 리액터 쪽으로 흐르던, MC1 쪽으로 흐르던 리액터 전류는 차단시키고 MC2로 흘렀었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란 걸 이제 수행 팁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동 전류 감소율을 너무 크게 하면 기동 토크가 자가 기동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기동 전류 감소율, 즉 리액터를 통해서 보상받아서 동작할 양이 너무 적어버리면 이제 결국 기동 전류만큼 기동 토크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모터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끝난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빠이.